여러분, 잘해줬는데 오히려 더 당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먼저 챙겨줬고, 먼저 양보했고, 먼저 나섰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과 달라져 있습니다. 말이 짧아지거나, 부탁이 늘거나, 내 사정은 잘 묻지 않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딱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 성격 탓이 아닙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고 불편해도 내색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것. 그 마음에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은 잘해주는 것이 어떤 흐름에서 만만함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면 잘해주는 것과 만만해지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맞춰주는 일이 쌓이면 기준이 됩니다.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면 내가 먼저 가고 친구가 그쪽 동네가 편하다고 하면 내가 버스를 타고 나갑니다. 한 번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두 번째도 별말 안 했습니다. 세 번째가 되니까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약속을 잡으면서 어디서 볼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봐요라고 옵니다. 그 배려가 반복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내가 맞춰줄 때는 아무 반응이 없고 한 번이라도 맞춰주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표정이 나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자리를 잡은 방식은 그 자체로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항상 먼저 전화했다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항상 일정을 맞춰줬다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한두 번의 배려가 굳어지면 역할이 되고 역할이 굳어지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느끼면서도 이미 그렇게 해왔으니 지금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맞춰줬는데 갑자기 안 해주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맞춰주고 또 한 번 더 맞춰주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는 지점이 옵니다. 다음번에 약속을 잡을 때 한 번쯤 먼저 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우리 동네 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크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내 쪽을 먼저 얘기해보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나도 의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배려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순서가 되면 배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설명 없이 받아주면 한도가 없어집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냐고 합니다. 사실 그날 병원 예약이 있었고 몸도 좀 찌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것 같으니까 괜히 안 된다고 했다가 눈치 볼까봐 그냥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병원 예약을 미뤘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물어보는 말투가 처음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주말이면 그냥 맡아주는 걸로 알고 연락이 옵니다.
내가 피곤한지, 그날 뭔가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줄 때마다 상대방은 내가 어디까지 되는지 재보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까지는 부탁해도 되겠다. 그 판단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것을 당연하게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들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한 번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게 불편하지 않다고 알게 됩니다. 다음번엔 짧게 한마디 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주말은 내가 좀 힘들겠다고. 설명 길게 안 해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쌓이면 상대방도 부탁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괜찮은지 보여주지 않으면 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기분 나쁜 말을 그냥 웃고 넘기면 다음번은 더 심해집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며느리가 툭 던지듯 말합니다. 어머니는 왜 꼭 그렇게 하세요?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쪽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밥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넘어가면 상대방은 그 말이 괜찮았다고 기억합니다. 저렇게 해도 웃어 넘기더라. 그 기억이 다음번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엔 조금 더 대놓고 합니다. 또 웃어 넘기면 그 다음엔 더 자주 합니다. 어느 날 보면 모일 때마다 꼭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엔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흘려듣습니다. 내가 늘 웃어 넘겼으니까 별일 아닌 것으로 굳어진 겁니다. 기분 나쁜 말에 매번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과 반응을 보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웃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아니면 짧게 한마디, 그 말은 좀 그렇네요 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 하나가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말이 그래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번째,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나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 그 친구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자식이 어떻다, 몸이 어떻다, 요즘 속상한 일이 뭐가 있다. 나는 듣고 맞장구 치고 그랬어? 많이 힘들었겠다 하면서 2시간이 지납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면 내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흐름은 똑같습니다.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더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조용히 듣는 쪽이 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오래 이어지면 그 관계 안에서 내 자리가 작아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힘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관계가 잘 유지되어 왔으니
물어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말을 꺼내봐도 대화가 금방 다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그 관계의 흐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에 만날 때 상대방 얘기가 한 단락 끝나면 내 얘기를 한마디 꺼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요즘 이런 게 좋더라고 하고 짧게라도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나도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내가 없는 관계가 됩니다. 5번째, 거절 한 번이 관계를 끝낸다고 믿으면 평생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총무를 맡아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또는 내가 너무 빠지는 것 같아 보일까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왜 그랬나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싫다고 했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건 아닌가. 이 나이에 거절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절 대신 계속 움직이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반대로 돌려봐야 합니다. 거절 한 번에 끊어지는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내가 싫다고 할 수 없던 관계입니다. 내가 항상 응해야만 유지되던 관계였던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상대방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절을 한번 해봤을 때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른 분 찾아볼게요라고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이 달라지거나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지거나 은근히 서운함을 나타냅니다. 2번째 반응이 나왔을 때 그걸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절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일 뿐입니다. 거절을 한다고 모든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는 관계는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 2가지는 다릅니다. 거창하게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어렵겠어요 라고 짧게 한번 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절 뒤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것. 그게 이미 답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맞춰주는 것이 기준이 되는 일, 어디까지 괜찮은지 보여주지 않아서 생기는 일, 기분 나쁜 말을 웃어넘길 때 생기는 일,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내가 없어지는 일, 거절 한 번이 관계를 끝낸다는 믿음이 만드는 일. 이 5가지는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쌓이면 다음이 이어집니다. 잘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해주면서 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잘해주는 사람 안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만만해지는 것과 아닌 것을 가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담는 오늘,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